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11월 12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예, 104번째 아니죠? 예, 105번째입니다. 예, 105번째 시상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낙엽이 장난이 아닙니다. 온통 세상의 가을의 어떤 물들은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 가을의 끝모습이 가까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주말입니다. 여러분 생활은 어떠신가요? 또 주변 대소사나 뭐 또 즐거운 또 경사가 있는 집안도 있고 애사가 있는 집안들도 있겠지만은요, 항상 기뻐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수선합니다. 온통 전국이 어수선합니다.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전용기를 개인 사유화해서 결국은 MBC 기자단은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뒤집어져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대선이 닥쳤을 때 그 이전에 이미 많이 우려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이 됐을 때 다가오는 허탈감, 괴리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천공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되는 이 모든 건진법사, 뭐 하여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참 요물단지들을 모셔놓고 살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물단지를 모시고 사는 건지 우리가 요물단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를 쓰는 시인으로서 참 답답하고 또 크리스찬으로서의 괴리감도 굉장히 큽니다. 상당 부분 기독교 연합회 단체, 많은 그 종교단체 수장들도 입을 다물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시대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기도로 이 잘못된 세상을 좀 바로잡아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일대 큰 혼란에 빠져 봉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애도의 물결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인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또 안타까운 생명이 두 분이나 자살을 해버리는 이런 참담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누가 쉬쉬한다 그래서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막힐 수도 없는 이 언론의 자유를 마치 자신들도 자유가 있다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어떤 일부 사람들도 참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로 해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떤 시인이 그랬습니다. 단풍은 제 삶을 다 깎아 털고 내려놓을 때 붉게 노랗게 마지막으로 자신을 태워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물들어 떨어진다고 말이죠. 글쎄 그렇게 될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시를 쓰는 시인으로서의 마음가짐, 자세, 또 행동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참 사실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이제 뭐 나름 시인협회라고 해서 저희 단체 구성원들이 있습니다만, 구성원들 중에 열심히 자신의 몫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뭐 별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습니다. 자신이 드러낼 존재에 대한 자신의 책임과 의무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채 애헴하면서
뒷짐지고 있는 관망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너무 바쁩니다. 그분들 삶도 바쁘겠죠.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시인으로서의 덕목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규약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자존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터부시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또한 슬픈 현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당신 자신이 서 있는 그 본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제발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은 국민으로서, 또 어떠한 기관장은 기관장으로서,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자신에 대한 양심과 기본은, 기준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나약한 그 무책임한 그 가족은 어떻습니까? 그럼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은 가족들은 평생 그 가족들은 국가를 원망할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힘의 논리입니다만은 국가가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주체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국가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왜 필요한 거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양식과 자신의 기준점이 있으면 그런 일도 저런 일도 위에 눈치 옆에 눈치 안 보면서 바르게 집행할 수 있었지 않았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를 쓰는데 낙엽과 단풍 너무 이제 가을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생각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도 너무 슬픕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에 처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때 그 억압된 상황과 자신에게 밀려드는 엄청난 그 힘의 논리에 자괴감에 빠지면 사람이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 같은 존재 하찮은 아주 비관하게 되고 자신 스스로를 너무 터무니없이 아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들이 너무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짓누르고 그 억압감과 공포와 내 자신의 비굴함과 그런 어떤 정말 더러운 그런 구차한 아주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버리고 싶고 내 존재 자체를 버리고 싶고, 왜 상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큰 아픔과 시련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무튼 그 두 분의 영혼과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잠시 애도를 표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할 존재가 너무 많죠. 첫째,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크게 감사드리고요. 또 제 가족, 그리고 제 이웃에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 또 제 주변에서 저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는, 힘을 보태 주시는 분들, 또 오늘도 저에게 멀리 계시면서 자주 오시지는 못하면서도 또 불의의 돕기 성금을 기탁해 오신 김혜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한 분 한 분씩이라도 그러한 작은 보탬들이 저에겐 커다란 힘의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소망들 속에서 우리가 삶의 어떤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누군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이 뭐지? 모든 일상이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저한테 누군가 묻는다면 모든 일상이 감사했기 때문에 그러한 감사의 조건들로 인해서 그 매 순간 매 때마다 나의 삶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네. 달라진 부분이 없지만 크게 달라질 부분도 없지만 그러한 마음의 가치에 힘을 보태주는 그런 분들이 항상 내 주변에 계셨다라는 것에 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마음들 우리가 살면서 참 급박하게 어려운 시기나 너무 즐거운 기쁘고 행복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순간에 만나는 신의 존재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영광이고 영예죠. 너무 황홀한 그러한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어떤 부분에서도 어떠한 위치에서든 시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역할을 꼭 감당해 주시는 그런 시인분들이 저희 다선님들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꼭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접합니다. 때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또 황당한 사람들도 많이 접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시청 진입하다가 차선이 다른 차선인데 거기서 끼어드는 사람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양보하지 않았다면, 제가 만약에 브레이크를 잡고 제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다면, 신호만 지킨다고 그냥 갔다라면, 진행했다면 틀림없이 그 차하고 부딪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그 차가 삐적삐적 그러면서 슉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아주 간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차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또 황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운전을 계속 올라가서 시청까지 들어간 걸 봤는데 결국 그 사람의 운전 방법이 그랬습니다. 그걸 또 봤습니다. 왜냐하면 경차, 소형차 될 수 있는 주차 공간에 거기다가 차를 대보려고 또 밀어 넣더니 밀어넣다가 안 되니까 바깥으로 또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원래 저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체육인 같았습니다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 체육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죠. 질서를 모르는 사람이, 무질서한 사람이 무슨 체육인입니까? 그죠? 반성해야 됩니다. 그 사람 정말 반성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관상까지 그랬습니다. 아주 거만하고 못돼 보였습니다. 아주 싫었습니다. 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차가 시청 밖으로 빠져나가길래 그냥 봐주고 말았습니다. 빨간 차 조심하십시오. 아무튼 그래서일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막 접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가끔가다 분이 확 치밀어 올 때도 있고 또 그 분을 참아내느라고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다툼이겠죠. 또 보람된 일을 하는 부분을 보고 그러면 참 감동받아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합니다. 칭찬하고 싶고 그분에게 참 진짜 찬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참 가벼운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사실을 해봤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감정에 대한 희노애락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와닿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무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단풍에게라는 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선 김승호. 곱구나 고와 더 단풍이여 파랗게 피었다. 노랗게 물들어지는구나. 해 뜨고 지는 모습처럼 서글픈 마음은 간데없고 내가 다시 돌아올 가을을 기다리련다.
하고픈 말 곱게 내 앞에다 새기고 담아 내가 다시 필 그때는 밝고 희망찬 세상 되도록 노력하며 기도하련다. 아픔도 슬픔도 이왕이면 이 가을에 비 오듯 겨울 가기 전에 데리고 가려무나. 내 마음 시들어 떨어지기 전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아마 전국적으로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 참 똑똑하기 때문에 분명히 믿습니다. 오후부터 하늘이 아침에 좀 희꾸무리합니다만은 날씨가 흐리면서 조금 그렇지만은 해도 가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 같습니다. 흐린 이 비로 인해서 흐려지는 것보다 추위가 이제 비 그치고 나면 오늘 비 오고 나서 내일부터 추위가 많이 기온이 많이 떨어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상청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환절기랄까 겨울 이제 겨울로 가는 길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을은 거의 갔습니다. 이제 비 오면은 가을은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가을비로 인해서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데 겨울이 이미 뭐 입동이 됐기 때문에 뭐 이미 겨울입니다만 어쨌든 아직은 좀 가을의 만추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어제 제가 고향 꽃전시관에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다가 그곳에 고향 호수공원 그쪽은 완전히 가을의 만추가 정말 느껴지는 그러한 나무들부터 낙엽 보여지는 모든 그런 환경이 참 어디든 다 그럴 겁니다. 지금 시절적으로 그런 계절인데 어디서든 이렇게 단풍을 다 바라보고 그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좀 쓸쓸해지고 외로워지고 막 그러는 계절이죠. 어쨌든 그러한 마음들 저런 마음들 그냥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본 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주말 오늘 내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담담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담대함이 있어야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가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나를 치유하지 않으면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그 어느 약도 치유의 보탬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기뻐야 내 몸도 따라서 기뻐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건강의 기본적인 거죠. 의사를 환자가 만나면 의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잘 드시고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죠? 또 하나 잘 싸야 됩니다.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운동을 하세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 건강관리 잘 하셔서 행복한 오늘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